되겠어요. 자, 질문. 라스. 자, 오늘 지금 미분이 크다지. 그래프가 작아가지고. 오케이. 질문. 845번. 845번. 됐어? 네. 자, 845번부터 그래프만 그리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여기가. 자, fx. 자,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x-2분의 x제곱에 대해서 물어봤고, 기함수도 아니고 무함수도 아니에요. 빠르게 판단해야 돼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보고, 다르네. 다시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똑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얘는 무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게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숫자가 존재하잖아. 자, 분수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분모. 0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럼 x는 2가 뭐가 돼버리냐면 점근선이 됩니다. 라는 게 있어. 점근선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미분할게요. 그래프입니다. 이제 분모의 제곱분의 분자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정리하시면 x-2의 제곱분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부호를 결정하는 부분은 분자. 자, 도함수에는 부호가 중요하다. 부호를 결정하는 부분은 분자밖에 없어요 라는 거. 그래서 f'이 일단 도함수에 대한 부호 0하고 4에서 0, 4에서 뿔막 뿌리니까 원래 그래프를 우리가 찾아보면 증가, 감소, 증가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거다라는 걸 가볍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극값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극값이란다. 극한 보셔야 됩니다. 무한대로 할 때 fx는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 분모가 1차고 분자가 2차니까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할 때 원래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해야 되는데 그냥 보자. 분모 마이너스 무한대 분자 플러스 무한대인데 분자가 더 빠르게 커지니까 무한대로 가겠지만 분모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겠다. 빠르게 판단하고 자 극값 보셔야 돼요. 이제 f 0 넣어주면 0이 되고 f에 4 넣어주면 2분의 16, 2, 8이 16, 8이 되겠다. 여기까지 딱 적어놓고 이제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여기에 y축이 있어요. 0,0을 지나니까 자 그림은 약간 지금 어긋날 수도 있겠지만 자 4,8을 지나야 되거든. 4,8을 미리 잡고 0,0을 미리 잡자. 이렇게 내가 이 모습은 그냥 증가 감소만 그려놓은 그래프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점근선이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분수함수에서는 점근선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 점근선 2가 있으면 무조건 근접하는 선이야. 자, 4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무한대로 돼. 그렇죠? 감소해야 되는데 점근선이어서 점근하면서 감소합니다. 이렇게.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은 감소인데 점근선이기 때문에 점근하면서 감소해요. 이렇게 그래프가 됐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 0에서 극대이다. 맞습니다. 니은 2,4에서 2부터 4까지 감소합니다. 맞습니다. 자, 디귿 점근선을 물어봐? 이거 교과 왜 가져있는데? 자, x는 2라는 건 점근선이 맞아요. 근데 자, 이거 하나 설명해 줄게. 우리 유리함수 고등학교 1학년 때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이 어떻게 되냐면 분모 x는 2와 y는 1이 점근선이었거든. 분수함수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분모가 1차고 분자가 2차면 대분수와 가분수, 거짓 분수여서 얘를 나눕니다. 진분수로 바꾸고 싶어서 2로 조립제법 나눌 거야. 2, 2, 4, 4. 그렇다면 얘는 자, 나머지가 4니까 나머지 밖으로 나가시고 자, 아니지. 나머지는 분자 있는 거죠. 나머지는 분자 있으시고 나머지가 이게 몫이지. 몫이 밖으로 나가죠. x제곱 플러스 2. 분수를 진분수로 바꿀 때 몫이 나가요. 3분의 8 생각해봐요. 2가 몫이고 7로 할까? 나머지가 1이에요. 그래서 몫이 밖으로 나갑니다. 오케이? 분수.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머지 4가 남아있어요. 말을 해요. 이상하면.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 점근선 어떻게 말하느냐? 똑같아요. 분모 0이 되게 하는 x가 밖에 나와 있는 y가 얘가 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어요. 고등과정은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 물어봐 버렸네. y는 x 플러스 2가 점근선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래프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릴 수가 있긴 있어. 자, 굳이 크게 피우는 부분입니다. 이 점근선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고등과정에서. 자, x는 2가 점근선이고 x 플러스 2가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에 자, 비슷한 모습은 이렇게 점근하고 0,0을 지나서 점근하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 없다는 거지. 원래는 여기 점근선이 존재해가지고 이걸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희한하게 이걸 물어봤네. 보통 이거 5% 교과서 봐야 되겠다. 모를 수밖에 없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이때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로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모가 0으로 가는 분수함수가 가장 그리기 어려워요. 그리고 삼각함수가 0. 왜냐하면 삼각함수 자체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쉬운데도 되게 어려워해요. 지수나 로그는 쉬워요. 877번. 자, 77번. y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의 제곱이 병목점이 있어야 돼요. 병목점이 있다는 얘기는 방정식 이계도함수에 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중근이 아닌 근이 존재해야 되거든. 일단 더함수 그려보면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가 되고 그치? 그리고 y 2의 함수 더블플라이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가 근이 생겨야 되는데 는 0에 대해서 근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 다시 문제를 이렇게 바꿔버리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마이너스 2a라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교점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fx를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고 y를 마이너스 2a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교점 생기기 위해서 쪄져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이 녀석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솔직히 이 그래프는요 굳이 막 미분해서 그릴 필요가 없어. 자, 그리고 특징 x에다가 얼른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봐. 식이 똑같아져. 우함수야. 좌우 대칭적이야. 빨리 캐치하고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거든.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 대칭적이어서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두 개의 함수 값을 더해버리잖아?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될 거야. 이만큼이 더해지는 거야. 그럼 그래프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야. 최소값은 여기서 생기게 되는 거고. 그렇죠? 산술기하고도 최소값은 더할 수가 있고 2루트 4. 그래서 이가 최소값이 돼버려요. 끝! 뭐가 끝이야? 이건 그래프를 그리는데 근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고. 그치? 그럼 마이너스 2a가 2보다 커야 돼. 접하면 안 돼. 접하면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변곡점이라든지 극값도 마찬가지야. 접하면 안 돼. 접하면 안 생겨. 그래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이런 식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77번 했고요. 912번 가볼까요? 오늘 너희들이 좀 고생할 거야. 외울 게 겁나게 생겨요. 오늘 이제 부정조건 들어가는 날이잖아. 부정조건 같은 부분에서는 증명이 없습니다. 미분의 연산이기 때문에 미분 반대로 가는 걸 죽도록 외울 거예요. 죽도록 외우고 오늘 최대한 많이 알아서 정조건을 살짝 봐주고 다음 시간에 정조건 끝내면서 정조건 활용 부분에서 약간 좀 더 몇 개 더 할 겁니다. 완전히 끝나지는 못해요. 소리 한 번만 더 있으면 딱 좋을 텐데 완전히 끝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 없게 다음 시간까지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새로운 게 2개만 배워요.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이라는 새로운 거 2개만 배우고 다른 내용들이 수투하고 완전히 똑같거든. 그래서 열심히 그냥 공부하시면 되는 부분이야. 새로운 것만 배우고 나서. 912번. 자, 912번. 되고요. 아이고, 이거 너무 튀어나왔다. 그쵸? 이거 너무 튀어나왔어요. 하고, 세타, 당연하게 세타가 되고, 수선의 발을 내렸고, 수선의 발을 내렸고, 수선의 발을 내렸고, A, O, 반지름 1, Q, R, S, B,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QR 길이, 뭐 그래, QR 길이만 세타로 나타내면 돼요. QR 길이만 세타로 나타내면 됩니다. 여기 QR 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죠. 일단은 반지름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접근할 방법이 되게 많아버려서 고민되는 문제는 약간의 고민. 여기다가 뭐 반지름, 이런 반지름을 사용해도 되고 이런 90도 각을 사용해도 돼요. 이렇게 90도, 여기 90도니까 이런 각을 사용해도 돼요. 자, 각이 하나가 있으면 이 3개 중에 어느 부분의 길이를 하나만 구하더라도 무조건 구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각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선도 괜찮을 것 같고요.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자. 이 선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이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이것도 한번 그려놓고요. 자, 그려버리면 이게 지금 그쵸?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세타니까. 이 사인 세타. 이 사인 세타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너무 많아서 이제 이거 2개 알았으니까 어느 부분이든지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어느 부분도 다 구할 수가 있고 가장 쉽게 가려면 구하고 되는 대로 해볼까 그냥? 네, 자, 얘는요 2 코사인 세타예요. 이 커다란 직각삼각형에서 2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맞죠? 어떤 게 제일 쉽을까?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길이를 지금 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 길이. 아니면 이거 길이에서 이걸 빼버린 이거 길이도 괜찮고. 어떤 거 구해도 상관없어요. 그래, 결정했다. 이거 길이에서 이거 길이 빼서 이거 길이 구할래요. 오케이? 그럼 이거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이게 이 코사인 세타니까 또 사인이 되는 사인 관계가 되는 거야. 이 코사인 세타,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리고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해지나? 탄젠트 세타. 그럼 이 부분은 이 코사인 세타,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이기도 합니다. 탄젠트 세타예요. 상당히 불편해지네. 좀 간단하게 구할 수 없나? 빼기죠, 빼기 탄젠트 세타. 그래서 얘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이기 때문에 다시 또 코사인 관계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빼기 탄젠트 세타예요. 근데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가 돼요.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니까 일단 구했어. 이거보다 좀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없나 생각하면 이거라 사인 세타로 묶어버리니까 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고 코사인 제곱 세타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라고 바꿔버리면 전부 다 문자를 사인 세타로 통일시킬 수가 있겠네. 잠깐 뭘 물어봤죠?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자 그럼 얘는 자 얘를 1마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버리면 2 빼기 계산해서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 2 사인 제곱 세타 2 빼기 2 사인 제곱 세타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세제곱입니다. 사인 세타 이렇게 구했고요. 자 이것을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사인 세타를 t라고 치환해버리고 t의 범위가 세타는 범위 주어졌나요? 문제에서 4분의 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 0초가 4분의 파이면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이런 범위를 가지고 나는 이런 녀석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면 되거든요. 뭔가 좀 숫자가 불안하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t의 제곱에 플러스 1이니까 자 도함수가 두 개의 근을 가지죠. 얼마 루트 6분의 1이라는 근을 가지게 돼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도함수 3차함수의 도함수가 근 두 개 가지면 두 번 꺾어지는 형태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이분이 루트 6분의 1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건 뭐 대충 이런 부분이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루트 6분의 1을 집어넣어준 게 최대값이 되겠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6루트 6분의 1 플러스 루트 6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3루트 6분의 1 더하기 루트 6분의 1을 루트 3분의 1 3루트 6분의 1가 되겠죠. 루트 6분의 1을 묶어주니까. 그럼 결국 루트 6, 3, 4는 9, 2루트 이렇게 나오나? 뭐가 비슷해요? 왜 9분의 루트 6이야? 잠깐만 왜 9분의 루트 6이야? 약분을 했죠 내가. 맞아요. 이렇게 나오면 약분을 했죠. 아무 사람인데요. 문제는 약분을 했는데 이 식이 좀 더 간단하게 세워질 수 없나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또 뭐 불편하지 않은데 이 식 자체도 불편하지 않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90도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서 닮음을 이용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거든. 더영문 저는 재밌긴 해요. 그렇습니다. 자, 문제 13번 913번 자 x의 제곱 플러스
KX는 2가 뭐라고? 1보다 큰 두 실근을 가지고 싶다라고 했어요. 1보다 큰 두 개의 실근을 가지고 싶다라고 했고요. K의 범위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K가 불편해요. K가 불편하기 때문에 K 줘버리자. 이거 줘버리자. 그쵸? 역수까지 취해버리고 싶거든, 나는 지금. 역수까지 취해서 K를 상관없습니다. 이들을 가지고 이거 그래프 그려가지고 1보다 큰 부분에서 두 개의 글을 가지게 되면 돼요. 즉 이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역수를 취하면 좀 더 쉽게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아서 이분의 K 분자 K도 분자로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편하게 얘 좌변이 x 플러스 x분의 2가 되는 미분하기도 편해져. 그치? 대신 얘는 x가 0은 안 돼요. 얘는 x가 0이 가능한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얘는 x가 0이 가능하지만 얘는 x가 0이 안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fx를 x 플러스 x분의 2라고 하시고요. 자, 미분합니다. f'(x는 1 빼기 x제곱분의 2가 되고 무조건 통분합니다. 자, 분수는 무조건 통분해야지만 부호를 찾기 쉬워요. 도함수가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에서 근을 가지는 이런 부호를 가지겠죠. 그치? 이것도 기함수인데 기함수예요. S에다 마이너스 X 집어넣어주면 여기만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똑같아지죠. 기함수가 돼요. 그래. 차이점은 있어요. 0,0을 지나가지만 0,0을 안 지나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거의 비슷하게 풀릴 것 같아요. 자, 뿌립니다. 즉, 자, 기함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원점을 지나가거든요. 원점을 지나갑니다. 근데 얘는 안 지나가요. 그게 차이라고요. 얘도 기함수긴 하지. 아예 기함수가 맞네. 기함수긴 하지만 원점은 안 지나가요. 바꾸지 말 걸 그랬나? 위에 할 걸 그랬나? 자, 하여튼간, 자,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1을 기준으로 해서 감소, 증가,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겠다는 얘기예요. 증가, 감소, 증가되겠다는 얘기야.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이제 극값 찾아야 돼요. 루트 2를 집어넣으니까 루트 2 플러스 루트 2 2분의 1은 루트 2인가? 2루트 2인가? 그래서 2루트 2. 그리고 무한대로 갈수록 무한대가 되고요. 그렇죠? 올라가죠. 그 점근선 내려오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루트 1 넣어주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루트 2. 당연히 기하수니까 대칭적인 형태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루트 2에서 왼쪽 떨어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오른쪽 점근하고 0으로 점근하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네. 자, 이제 문제에서 두 식으로 양수나 이런 거 안 가르쳐줬어요. 양수 K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되면 돼요? 2분의 K가 이렇게 되면 돼요. 2분의 K가 2루트 2보다 크면 돼요. 그래서 4루트 2보다 크면 되거든요. 이거 좀 이상하게 했는데 문제가 4루트 2보다 커요. 그래. 왜 안 나오지? 역수를 취해도 똑같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4루트 2보다 크다밖에 안 나오네? 왜 안 나올까? 왜 안 나올까?
이렇게 풀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너한테 맞는데 왜 이렇게 풀면 안 나오지 답이? 역수를 취했다. 역수를 취해도 어차피 똑같잖아. 이걸 푸나 저걸 푸나 똑같을 텐데 왜 이렇게 풀면 답이 안 나올까? 1보다 큰 두 실근이라고 했지만 이거 그냥 두 실근이 아니고 1보다 큰 두 실근이라고 했네. 자, 그 말은 이상하다. 왜 답이 안 나오지? 1보다 큰 두 실근을 가져라. 안 나오겠구나. 맞아요. 여기에 있는 부분과 여기에 있는 부분이 근이잖아요. 이게 1보다 더 커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고려를 해야 돼. 그럼 언제 1이 나오지? 얘가 언제 1이 나오지를 생각해 봐야 되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언제 1이 나오지? 안 나오잖아. 우씨 미쳤다. 언제 1이 나오지를 찾아야 되는데 1을 집어넣어야지. 1로 주면 얼마가 나와? 1, 3이죠. 3이죠. 1로 주면 3이 나와. 3이 여기에 있어. 그럼 여기가 1이 나와. 또 얼마를 넣어주면 여기를 찾아야 돼. 여기가 2루트 2야. 잠깐만. 여기가 2루트 2야. 그래. 3이면 1 나와. 오른쪽에서 1이 나오는 부분은 어디지? 안 나오고. 잠깐만. 이걸 한번 두고. 3이 또, 3이 언제 나오지? 3이 언제 나오지를 찾아야 되는구나.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고 x가 2일 때 또 3이 나와. 1보다 큰 두 실근을 가져야 돼. 1보다 큰 두 실근을 가지려면 당연히 그렇다면 이 사이에 있어야 돼. 이해가요? 자, 혼자 풀었습니까? 자, 확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보다 큰 두 실근을 가지라고 했어. 근데 자, 확대. 여기가 루트 2를 넣어줄 때 여기 2루트 2가 나오거든. 근데 내가 지금 y는 2분의 k를 그려야 돼. y는 2분의 k를 그려가지고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y는 2분의 k를 그려서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때 x값을 근이라고 하잖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근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두 근이 1보다 커야 돼. 1보다 큰 두 실근이야. 그럼 1이 이 정도에 있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1을 넣어주면 뭐가 나오냐를 찾아보니까 3이 나왔어. 여기는 2가 되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부분이야. 중요한 건 2분의 k라는 녀석이 이 두 개 사이에 있어야지만이 두 개의 근이 1보다 크면서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2분의 k가 2루트 2보다는 커야 하고 3보다는 작은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요? 그래서 k는 4루트 2보다 크고 6보다 미만 부분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오케이. 충분 이해하니? 오케이. 214번. 214번 됐습니다. 마지막 문제고요. 잠깐 많은데 시간이 많을 수도 있네요. 자, 914번. 오늘 쭉 공식 퍼레이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새로운 접근법을 한 2시간 걸쳐서 설명을 하고 부정적분을 끝내고 정적분을 살짝 보여줄 겁니다. 정적분 좀 보여주고 오케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914번
14번 가겠습니다. 14번. 0부터 x를 1까지만 보냈다라고 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만족하래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해야 하는 최대값, A의 최대값, 그리고 B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이거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예요. 자, 봐봐. 2의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2의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게 될 거야. 0 넣어주면 2가 되죠. 0 넣어주면 2가 돼. 0부터 1까지를 보고 싶대. 1 넣어주면, 자, 1 넣어주면 2 플러스 1이기 때문에 1 넣어주면 2 플러스 1. 자, 나는 0부터 1까지만 보고 싶으니까 이 부분만 보고 싶은 건데, 자, 그래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기 위해서 여기서 x가 0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버리면 미분하면 2x제곱이잖아? 그쵸? 그리고 x 0 넣어주면 1이 되겠지, 1.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거든요. 약간 1처럼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에요. 45도로 올라가는 기울기 1짜리라고 합니다. 근데 뭘 본다고 했어? 문제에서 AS 플러스 2라는 직선은 0,1을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그쵸? 0,1을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어떻게 되면 얘보다 밑에 있겠느냐? 당연히 접하기 전까지예요. 그래야지만 밑에 있어요. 즉 A가 될 수 있는 건 1이 최대값이에요. 이 접선의 기울기보다 더 낮아야지만이 내가 보고 싶은 이 부분에서 이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A의 최대값은 1이 되고요. 자, 알겠죠? B의 최소값, B는 어떻게 돼 있어? 똑같이 0,2 여기를 지나는 정점이 여기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지금 나머지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부분은 필요가 없고 지금 하얀 선보다 위쪽이 있고 싶다라고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있겠다라는 말이 있어. 가장 기울기가 작아지고 싶다면 이 점을 지나가야죠. 이렇게. 이때가 하얀색보다 위에 있으면서 가장 낮은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기울기 B는 X변화량 1분의 Y변화량 2 플러스 1 빼기 2니까 2 빼기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좋아. 오늘 유형사 안 받아줄래요? 친구 나가야 되는데, 친구. 일단 친구 나가보고 지금 해야 돼요. 다음 시간까지 마지막이니까 적응적분을 최대한 할 것이고, 저번에도 말했듯이 아마 학교에서 정적분의 활용을 끝까지 배우는 학교들이 거의 없어요. 내신 기간에. 뭐 수능 어떻게 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정적분까지만 봅니다. 그래서 빠르게 일단 진도를 나가는 걸 먼저 볼게요. 자, 부정적분입니다. 부정적분은 뭐 미분의 여연산이다라는 거 수투하고 되는 똑같고요. 속도 가속도는 나중에 따로 그냥 그때 외워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기로 했고요.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이라고 164쪽에 나오시죠. 말 그대로 외우시는 부분입니다. 자, 외우시는 부분이고 쭉 한번 써볼게요. 자, 부정적분 공식들 하나씩 써보십시오. 첫 번째, x의 알파 제곱에 대해서 부정적분. 자, 알파가 우리는 실수까지 확장이 돼버렸단 말이야. 미분할 때. 어차피 똑같이 미분했으니까 적분도 마찬가지겠죠. 지수 하나 키워주시고 역수로 내려주겠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치? 기억하셔야 되고, 첫 번째. 근데 문제가 얘는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요. 마이너스 1에서는 이분식을 못 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x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뭘 미분하면 x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얘만 따로 취급하는 거예요. n은 절대값 x라고 따로 처리합니다. x분의 1을 제외한 모든 x의 얼마 제곱 형태는요, 전부 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냥 보통 이런 문제는 루트 사용할 있을 때 루트는 불편하잖아.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근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바꾸세요. 분모의 문자 있을 때 역수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제곱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이따가 문제로 보게 될 거고 이게 가장 처음에 나오는 공식입니다. 두 번째, 자 2의 x제곱 dx는 뭐가 될까요? 뭘 미분하면 2의 x제곱 됩니까? 자기 자신이잖아. 2의 x제곱 자기 자신이야. 자 여기서 증모해라. 자 a의 x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돼요? 부정적인 생각할 때 미분을 반으로 생각하세요. AX제곱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지수함수는 항상 자기 자신이 있어요. 무조건 지수함수는 자기 자신이 있어요. 먼저. 그리고 뒤에 뭐가 붙어? 뭐가 붙지? 야 미분 끝났는데 미분 공식을 모르면 안 되지. N은 A야. 그럼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뭘 미분하면 A의 X제곱이 되지? 일단 지수함수는 자기 자신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A의 X제곱을 미분해야지만 A의 X제곱을 만들 수 있다고. 근데 A의 X제곱 미분하면 뭐가 더 나오냐면 N은 A가 더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눠야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지 잘 이어져요. 그렇지 이거 미분한다고 생각해봐. N은 A의 X제곱 N은 A가 나오니까 약분돼가지고 A의 X제곱이 되는 거잖아. 부정적분의 증명은 무조건 미분하는 거예요. 반대로 미분해서 나오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사각함수. 이게 어려워요. 사각함수 어려워서 미분부터 다시 가볼게요. 미분. 자, 4x를 미분하면 뭐가 되지? 코사인 x. 코사인 x 미분하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사인 x. 탄젠트 x 미분하면 뭐가 되지? 탄젠트는 누가 붙이나죠? 시컨트하고 치네요. 제곱이 됩니다. 나중에 계속 외우셔야 돼요. 코탄젠트 x는 누구하고 친하죠? 코시컨트하고 치네요. 자, 미분에서 해버리면 적분은 절대 못합니다. 적분이 훨씬 어렵거든요. 자, 시컨트를 미분하면 뭐가 되지? 주모 너 다 안 들어서 하지? 시컨트 x, 탄젠트 x입니다. 자, 코시컨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야. 시컨트는 탄젠트하고 칠하고 코시컨트는 코탄젠트하고 칠합니다. 이게 외우는 게 미분인데 미분은 그나마 쉬웠어. 왜? 기본 삼각함수에서 출발하거든. 근데 적분은 어떻게 하겠어? 여기서 출발해요. 여기서 일하는 거야. 그래서 외우기가 훨씬 더 어렵단 말이야. 자, 사인 적분해 볼게요. 뭐가 됩니까? 항상 미분을 끌어올려야 돼요. 사인 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맞아요. 마이너스가 반대로 붙어버립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x예요. 자, 코사인 x 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얘는 사인 x겠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되는 거니까. 탄젠트 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얘가 없어요. 얘가 안 배운다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이런 기본 함수들이 적분에 대해서가 기본 공식이 없어가지고 훨씬 어렵다고 이게. 자, 마찬가지야. 코탄젠트 이것도 안 돼요. 치환 적분이라는 걸 해야 되고요. 뭐 시컨트 이것도 안 돼요. 코시컨트 다 안 돼요. 이런 기본적인 삼각함수가 다 안 돼버리기 때문에 적분이 어려운 거야. 다른 방법으로 다 풀어야 돼. 다 풀 수 있어야 돼 나중에.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오는 것은요 반대로 가는 거야. 시컨트 제곱을 적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분하면 탄젠트가 되는 거고요. 코시컨트 제곱을 적분할 수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 코탄젠트 x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시컨트 x 탄젠트 x를 적분할 수가 있어요. 얘는 시컨트 x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코시컨트 코탄젠트 x를 적분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코시컨트 x고요. 그래서 적분이 훨씬 어려워요. 미분을 완벽하게 외워도 헷갈려요. 근데 본인은 대충 읽고 보니까 좀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렵지만 뭐가 또 어렵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자, 없어요. 공식.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기억하니? 한 번 타면 새까맣게 탄다. 새까만 건 제곱은 또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탄젠트를 새까만 거 제곱 빼기 1로 바꾸셔가지고 새까만 거는 뭐예요? 탄젠트 미분하면 되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변형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건 그나마 쉬운 거예요. 그럼 뭐가 어렵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보지 말이지. 어떻게 보실까? 최대한 어떻게 보죠? 코사인 x분의 탄젠트 x dx. 이게 좋죠. 그렇죠? 뭐 할 수 없죠? 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그래서 바꿉니다.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면 코사인 제곱 x분의 사인 x dx죠? 그렇죠? 아직까지 잘 모르겠죠? 코사인은 코사인 x분의 1과 코사인 x분의 사인 x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버리면 코사인 x는 시컨트,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가 돼요. 이제 접근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는 바꿔야 돼요. 접근 가능한 형태로 식을 바꿔주는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각함수가 어려운 거야. 이 기본 개념도 어려운데, 공식도 어려운데, 이게 바꿔주는 작업들을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접근은 정말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나중에. 아직은 이제 많이 연습을 할 테고, 나중에는 정말 죽도록 연습해야 돼요. 특히 삼각함수는 어려워요. 식을 바꿔서 접근되는 형태로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식은 여기까지예요. 얘를 철저하게 너희들이 외워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 알겠어? 오케이. 자, 시험 따라하십시오.